여러분들과 함께 수준별 테스트 시즌4 레벨 1 1회차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이세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회차의 주된 목표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점과 그리고 직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시험지였고요. 그래서 1번부터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은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뭘 묻고 있죠? 정사각형의 넓이를 묻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어떤 포인트가 하나가 있다면은 이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B점의 좌표가 표시된 걸 확인해 보니 마이너스 7,3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정사각형의 넓이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한 변의 길이를 구함으로써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뭐가 있죠? 그렇죠. 대각선의 길이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변의 비율을 유추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선분 OB를 이렇게 있게 됐을 때 이 녀석은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를 A로 놨을 때 요 주황 색깔, 즉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A가 될 거예요. 이 점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루트 2A라는 녀석은 루트 7의 제곱인 49 더하기 9가 되면서 루트 2A는 루트 58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A라는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9가 되면서 정사각형의 넓이는 29가 나온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답은 그래서 5번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기 위해선 우리가 외심을 파악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외심이라고 했을 때 각 점으로부터 이르는 길이가 전부 같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접근한다?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로 접근하실 겁니다. 내가 외심이라는 그 녀석의 좌표를 P, 그리고 이 녀석을 A, B라고 잡게 된다면 AP제곱하고 BP제곱하고 CP제곱이 전부 다 뭐 하실 수밖에 없을까? 그치, 같으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선분 AP의 제곱부터 먼저 구하면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AP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A 더하기 1제곱 더하기 B제곱은 선분 BP의 제곱은 AP의 제곱이 B-4의 제곱이죠. 선분 BP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 더하기 3의 제곱, 그리고 선분 CP의 제곱은 A-8제곱 더하기 B-1제곱 정도로 쓸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식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당연하게도 여러분들께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 자, 내가 먼저 이 두 녀석을 해결해 볼 거야. 그래서 좌변에 있는 이 녀석을 전개하게 된다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1 더하기 16이니까 17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6B 더하기 9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A와 B와 관련된 모든 문자들을 좌변으로 보내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보내게 된다면 양변에 동일하게 A제곱 있을 거니까 날아갈 거고 B제곱 B제곱도 날아가겠죠. 자, 그러면 2A-14B는 17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8, 양변 2로 나누면 마이너스 7B는 마이너스 4가 등장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으로 이렇게 해결해서 접근할 수 있겠네요. 다음에 두 번째, 요 두 개의 식을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마찬가지로요. 좌변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6B 더하기 9가 될 거고, 우변은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6A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B 88에 64 그리고 1 더하니까 65가 되실 거죠. 우변에 있는 녀석들을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주게 된다면 그렇지, A제곱 당연히 날라가시고 B제곱 날라가시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똑같이 정리를 해주게 된다면 16a 더하기 6b는 65 빼기 9니까 얼마죠? 54가 나오겠죠? 양변을 2로 나누게 된다면 8a 더하기 3b는 27이 돼서 어떻게 되지? 그치? a, b에 대한 문자 두 개가 등장하시게 되겠네. 자, 그래서 마저 두 녀석을 연립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 이 녀석을 8배 하는 게 좀 괜찮겠네요. 8배를 해주시게 된다면 8a-7, 8에 56b 마이너스 32가 될 거고 두 녀석을 빼주게 된다면 59b는 59가 나오게 되겠네. 따라서 b는 얼마? b는 1, 그리고 a는 얼마가 될까요? 네, 그대로 요식에다가 대입하게 된다면은 a가 4가 나옴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 외심이라는 그 녀석이 몇 컴마 몇이 돼? 그치, 4,1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외셔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중이니까 한 점 잡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다소 연산이 많을 수는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 라는 포인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 넘어가서요. 3번 같이 보겠습니다. 3번에 대한 식을 해석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게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이라는 거를 떠올려 주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겁니다. 식을 보면은 루트 x-1제곱 더하기 y 더하기 7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k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의 루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녀석을 먼저 분석해서 볼 건데 이 녀석의 모양 자체가 누구하고 똑같냐면 x, y와 1,-7 사이의 거리하고 똑같으신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도 마찬가지로 x, y와 k, 5하고 똑같은 거 보이시죠? 그치? 맞니? 괜찮니? 자, 그래서 내가 두 점을 찍어 봤을 때 여기가 1,-7이 될 거고 여기 어딘가가 k, 5가 될 거고 어딘가에서 x, y가 될 거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녀석은 요 길이, 두 번째 나와 있는 녀석은 요 길이가 되시면서 두 녀석의 최소값을 찾는 과정이 될 건데 문제에서 최소값이 13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이 최소가 되는 순간은 언제가 될 수밖에 없냐면 두 점 사이에 선분 위에 무조건 x, y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셔야지만 이 거리가 최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이 최소값 얼마? 그치, 13이라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거냐면 k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의 제곱의 루트가 13임을 알 수 있겠네. 자, 그러면요 이거 계산해 볼 건데 여기 지금 어떤 값 나오죠? 그쵸, 12의 제곱 나오시고 우리는 13의 제곱 찾는 거니까 그래서 피타고라스 수가 되겠지. 그래서 k-1이라는 녀석이 5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오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근데 양수 k를 찾고 있기 때문에 k는 얼마가 될까? 그렇지, 6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되죠. 특히 3번 같은 문제는 되게 자주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리하시고 넘어가서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를 보니 지금 3번 문제와는 다르게 어떠한 변의 길이에 대한 최소값을 묻는 게 아니라 제곱의 합수에 대한 최소값을 묻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특수한 도형, 3개나 삼각형이나 사각형이 아닌 이상은 2차 함수로 해석해 주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점 A라는 녀석은 4,-1이 될 거고 B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3이 될 건데 P라는 녀석이 누구 위에 있대? Y는 X 더하기 1 위에 있대.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금만 생각을 하면서 움직여보자. 잘 봐. 자, 내가 P의 X좌표를 A라고 잡는 순간 P는 Y는 X 더하기 1 위에 있기 때문에 X값에다 그대로 누구 집어넣어야 돼? 그치, A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A, A 더하기 1이 된다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이제 풀러 가볼 겁니다. 선분 AP제곱을 먼저 구해보자. 자, 그러면은 당연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구하는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구해주시면 A-4의 제곱 더하기 A제곱이 되겠네요. 자, 선분 BP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A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4의 제곱이 되실 거고 뭐 하시면 돼요? 둘이 더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둘이 더해볼 건데 이 녀석을 먼저 전개를 하면서 움직여 볼게요. 자, 이 녀석 먼저 전개할 건데 A제곱 나오죠? 뒤에 그대로 A제곱 있어요. 둘이 더하니까 그렇지 2A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8A 더하기 16이 되시겠네요. 다음 여기서 A제곱 나오죠? 뒤에서 A제곱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2A제곱이 될 거고요. 앞에서 몇 A? 4A. 뒤에서 몇 A? 8A. 둘이 더하면 12A가 되겠네. 4 더하기 16이니까 20. 그러면 양변을 더하게 된다면 4A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36이 될 거고 A에 대한 2차식이 나온 것을 바탕으로 우리 무슨 생각해야 돼? 아, 2차 함수의 최대치수로 접근하는 거겠구나가 머릿속에 들어오셔야죠. 자, 그래서 얘를 4로 묶어서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되니 A 플러스 2분의 1 제곱 땡땡땡땡이 될 거죠. 그래서 P의 X좌표는 어떻게 돼? 아, P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등장하시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 왜 뒤에는 마저 계산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지? 그치, Y값이 아니라 혹은 그 값의 최소값이 아니라 P의 X좌표를 묻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구해야 된다면 표준형 만드는 걸로 구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아, 제가 앞서 4번에서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두 점에 대해서, 두 제곱의 합수에 대해서 최소를 구할 때는 2차 함수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3개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 3개의 경우도 똑같긴 합니다. 똑같이 P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둔 다음에 그 녀석에 대해서 찾으러 가셔도 되긴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고정된 세 점에 대해서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을 때 이 점 P라는 그 I는 삼각형 ABC의 뭐일 수밖에 없다? 무게중심일 수밖에 없다. 요 포인트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무게중심 구하는 거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하죠? 그쵸? 3개의 X값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3개의 Y값 다 더한 다음에 3 되시겠죠. 무게중심의 좌표는 왜냐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되실 거니까요. 그치?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구해주게 된다면 이 녀석은 3분의 AX 값은 2고요. B의 X 값은 5고요. C의 X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시겠네요. 마찬가지로 A의 Y값은 1이고요. B의 Y값은 마이너스 4고요. C의 Y값은 0이 되시겠네요. 따라서 이 녀석의 좌표 어떻게 돼? 그치, 7 빼기 1, 6 나누기 3,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점 P의 좌표가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1이 나오겠구나 까지 떠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3번, 4번, 5번을 한 칠반에 한 번에 쓰고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어디서 최소값을 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다르죠. 3번 같은 경우는 단순히 변의 길이 합수에 대한 최소값을 말하고 있고 4번 같은 경우는 그쵸, 제곱의 합, 2개짜리 제곱의 합수를 말하고 있고 5번 같은 경우는 3개의 제곱의 합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각각 말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어때?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정리하시고 넘어가서 6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삼각형 ABC에 대하여 A, B일 때 꼭지점 C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삼각형에 대해서 한 각의 크기는 얼마인지 어떤 성질을 갖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자, 정삼각형 기본적인 성질은 뭐였죠? 아, 그렇죠. 세 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으셔야 되고요. 세 각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같으셔야 돼요. 그 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석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내가 좌표 평면상에 살짝만 점을 찍어보고 상황 판단을 해보자. 자, A라는 녀석은 3,-1 이런 식으로 존재할 거고요. B라는 녀석은 -3,1 요쯤에 이렇게 존재하겠죠. 자, C점의 좌표는 1, 4분면이니까 그치 어디 찍혀야 돼? 한 여기쯤 이렇게 요런 식으로 정삼각형이 만들어져야겠죠. 왜? 1, 4분면이니까 물론 얘들아 반대편에 찍힐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구해보려고 하는데 자, 어떻게 구할 거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C점의 좌표를 A, B라고 두고 BC하고 AC가 같으시다 이용하셔야겠죠. 아, 물론 직선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먼저 접근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C와 BC의 크기가 같으셔야 됩니다 라는 말은 AC의 제곱과 BC의 제곱이 같다 하고 사실은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AC의 제곱부터 먼저 구해주게 된다면 자, A 더하기 3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제곱은 A 더하기 3제곱 더하기 여기 빼기 3이죠. 그 다음에 B 빼기 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줘 봅시다. 자, 그럼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은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는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1은 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9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빼기 2B. 근데 얘가 어때? 그치? 선분 BC의 길이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선분 BC의 길이를 구해주게 된다면 X값의 차이는 6, Y값의 차이는 2이기 때문에 2루트 36 더하기 4니까요 40이 되겠네요. 어때 또? 그치? 식이 뿅뿅뿅 하고 나오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러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연산은 일단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7번을 볼 건데 7번을 풀기 이전에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중선 정리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을 이등분하는 선이 존재한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관계식이 성립할 거냐면 선분 AB의 제곱 더하기 선분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 돼요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그대로 한번 7번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마침 그림도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렇게 내려가 있네요. A, B, M, C 얘 같고 얘가 7, 얘가 6 이렇게 되겠죠. 무게중심에서부터 M까지의 거리가 지금 루트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무게중심 성질 몇 대 몇? 2대 1. 그렇지. 그래서 이 녀석이 얼마가 돼? 얘가 2루트 3이 될 거야. 괜찮니?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중선 정리를 통해서 연산을 하게 된다면 7의 제곱 더하기 선분 AC의 제곱은 2배의 둘이 더하면 그치 3루트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연산을 하게 된다면 49 더하기 AC의 제곱은 2 곱하기 얘는 얼마? 27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36 곱하기 2 하면 72 따라서 AC의 제곱은 72 마이너스 49 따라서 얼마가 돼? 23 따라서 선분 AC의 길이는 루트 23이 되겠네요. 그래서 중선 정리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은 내분에 대해서 얘기할 차례입니다. 8번이 내분 문제인 거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셨어야 돼요. 이 표현법 자체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점 AX1, 점 B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M 더하기 N, MX2 더하기 NX1이 된다는 것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점 A라는 녀석을 보니까 이 녀석은 분모가 2, 분자는 루트 5 더하기 루트 7이 될 건데 잘 봐. 이 위의 상황하고 비교하면서 올라가 보자. 루트 앞에 붙은 것도 1, 루트 7 앞에 붙은 것도 1. 얘는 몇 대면 내분일까? 그치. 1대1 내분이겠지.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1, 1 곱하기 루트 5 더하기 1 곱하기 루트 7. 요 녀석하고 같겠죠. 즉 무슨 뜻이죠, 이거는? 그치. 점 위치 바뀐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루트 7 그리고 루트 5를 몇 대 몇? 1대1로 내분한 점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B하고 C도 빠르게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내가 B에 제시되는 4분의 루트 5 더하기 3 루트 7이라는 거 이렇게 쪼개 쓸 수 있지 않나? 1 더하기 3 1 곱하기 루트 5 더하기 3 곱하기 루트 7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건 무슨 뜻이죠? 그쵸? 루트 7과 루트 5를 1대 3으로 내분한 점이야 라는 워딩이 될 거야. 괜찮니? 자, 마지막으로 점 C라는 그 녀석도 3 더하기 2분의 3 루트 5 더하기 2 루트 7이야. 이거 무슨 뜻? 그렇지. 루트 7하고 루트 5를 몇 대 몇으로 내분? 3대 2로 내분한 점이야 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실제 수직선 위에다가 표시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루트 7이 더 크겠죠. 자, 1대1로 내분했어. 그럼 딱 절반. 여기가 A 1대1. 그 다음에 루트 7 대 루트 5를 몇 대 몇으로 내분했어? 그치. 1대3으로 내분했어. 그럼 어떻게 돼? 1대3이니까 한 이쯤 있겠지. 이렇게. 여기가 1대3 이쯤에 B가 있겠죠. 다음에 루트 7 대 5를 3 대 2로 내분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기 있겠죠. 이렇게. 누가 제일 커? 그치. B가 제일 크고 A가 되고 그 다음이 C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자, 정리하시고 넘어가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생각보다 문제에서 등장하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부터 좌표 평면상에다가 점 ABC를 찍어 볼 건데 점 B가 원점이 되게끔 찍어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찍힐 수 있겠죠?
자, 이때 점 C의 좌표를 a, 0. 점 A 좌표는 어떻게 돼? 그치, 2분의 1 a, 2분의 루트 3a가 되겠죠. 쌤 왜요? 라고 말했을 때 절반 될 거고 그 녀석의 높이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높이는 2분의 루트 3a가 되니까, 자, 그랬을 때 점 P가 여기 위에 있다고 해봅시다. 점 P는 x, 0. 그럼 잘 봐. 내가 지금부터 AP 제곱 더하기 CP 제곱을 한번 구해볼 거야. 선분 AP의 제곱은 x-2분의 1a 제곱 더하기 4분의 3a 제곱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로 CP의 제곱은 a-x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둘의 합의 최소값이고 지금 P라는 이 녀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는 중이에요. 즉 뭐죠? 그치, X가 바뀌는 녀석이야. X에 대한 무슨 2차식 함수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둘이 더하시게 된다면 여기 X제곱 나옵니다. 여기 X제곱 나와서 2X제곱 될 거고요. 다음 여기서 A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A 나와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AX 이렇게 되겠죠. 4분의 1제 A제곱 나오고요. 4분의 3 A제곱 나오니까 A제곱 통찰해서 나오고요. 여기서 A제곱 나오니까 2A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이때 X가 변하는 값이니까 뭐 해야 돼? 그렇지, X로 묶어주는 표준형을 바꿔주셔야겠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언제 최소가 됩니까? 점 P가, 그치, X가 4분의 A일 때 최소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잠깐만, 여기 3A잖아. 그치, 3A예요, 여기. 그럼 여기 3 되겠죠? 자, 얘가 4분의 3A일 때. 즉,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여기가 4분의 3A가 된다는 거고, 이 말은 몇 대 몇? 그치,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될 거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9번에서 이 표현은 되게 자주 등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넘어가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을) 보니 두 점 P 마이너스 2,2 그리고 Q 7, 마이너스 4에 대해서 선분 PQ를 1대 K로 내분하는 점을 그 녀석이 직선 4x 더하기 y 마이너스 1에 있대요 를 묻고 있죠. 그럼 내가 좌표 평면상에 한번 찍어 볼게요. 이쯤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2,2, Q란 녀석은 7, 그리고 마이너스 2,2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여기 있어야죠. 다음에 3, 4, 7 마사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자, 이랬을 때 4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절편은 4분의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4분의 1, y절편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직선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지금 PQ를 1대 K라고 했으니까 요게 지금 1이고 요만큼이 지금 뭐라는 거야? 그치? K라는 게 되겠지. 이때의 점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봐볼게요. 사실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요 교점을 찾는 게 사실 제일 최고긴 하죠. 그래서 저 교점을 한번 찾으러 가 볼게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볼 거냐면 일단 이 직선 PQ를 내가 구해주게 된다면 그래, 점과 좌표로 갈까? 점과 좌표로.
자, 1대 K로 내분한 요 점을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아까 전에 내분점에 대한 이야기 하고 왔으니까 바로 구해볼게요. 내가 이 내분점을 A라고 넣어보자. 그러면 A의 좌표는 1 더하기 K, 1 더하기 K. 어떻게 돼야 돼? 그치. 반대로 7 들어가고 마이너스 2 들어가셔야겠죠. 또 1 더하기 K, 1 더하기 K 하고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또 반대로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2가 되겠죠. 따라서 점 A의 좌표는 K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K 더하기 7, K 더하기 1분의 2K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 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 그치? 4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 위에 있으셔야겠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직접 집어넣게 된다면 따라서 4 곱하기 k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k 더하기 7 더하기 k 더하기 1분의 2k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 요거에 대한 거 연산해 주시면 k 값이 깔끔하게 나오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로 구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직선의 방정식으로 풀 수 있긴 하지만 일단은 내분점의 좌표로 푸는 것부터 먼저 연습해 볼게요. 자, 정리하시고 넘어가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1번은 첫 번째 그냥 그림에 의거하여, 즉 기하적인 표현에 의거하여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잘 보세요. 점 A가 이렇게 있고 점 B가 이렇게 있어.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선분 AB와 선분 BC가 딱 2배 차이 난대. 그 말은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거지? 그치? 비율이 2대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점 C란 녀석이 선분 AB 안쪽에 찍힌다라고 한다면 어디 있어야 돼요? 딱 절반 가운데 있어야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2대 1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상황. 근데 반대로 어디 있을 수도 있어? 그치?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밖에 이렇게 C가 찍힐 수도 있어. 이렇게 C가 찍힐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2대 1 이렇게 찍힐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몇 가지 상황이 나와? 2가지 상황이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고 푸셔도 되고 원래 수식으로 가도 되긴 하는데 거긴 직방 얘기가 좀 껴있어서 일단은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이거는 너무 구하기 쉽습니다. 왜냐면요 둘의 비율이 같으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그치? 점 C는 A, B의 중점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자 얘는 어때요? A, B는 2고 밖에 있는 점 C에 대해서 1이 추가가 된 거지. 그치?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자, 점 A의 좌표 요 녀석을 이제 실제로 한번 쓱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2,1이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 4,5가 있겠죠? 그 다음에 C점이 이쯤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얘가 2대 1.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 쓱, 쓱, 쓱. 뭐가 나오죠? 그쵸? 닮음인 삼각형이 등장하게 됩니다. 몇 대 몇 닮음이에요? 그쵸? 이게 3대 1 닮음 혹은 2대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볼 건데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예요? 6이에요. 근데 얘도 똑같이 2대 1이어야 되잖아. 여기도 2대 1이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3되겠죠. C의 좌표가 7. 그 다음에 똑같이 Y값도 가볼게요. Y값 슝 해서 여기 얼마예요? 5 빼기 빼기 1이니까 6. 여기도 얼마가 될까? 3에서 여기는 8 되겠죠. C의 점의 좌표가 7,8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번의 표현법을 보고 얘들아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돼. 2가지 둘 다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앞선 문제에서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야. 이게 수식으로 말하면 살짝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결국 분자에 속한 애들이 뭐가 되죠? 그렇죠? 각 점들의 총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무게중심이 궁금해. 무게중심 좌표가 궁금해. 그럼 뭐 하면 돼? 그치? 세 점의 합수를 알면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고. 잘 봐.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5,1이래요. 근데 이 5라는 녀석의 의미 안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 점 A, 점 B, 점 C의 모든 X값들의 합을 더하고 3으로 나눴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1이라는 녀석 안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각 Y값들의 뭐가 있어? 그치? 총합이 이렇게 존재하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변 AC의 중점의 좌표래. AC의 중점의 좌표는 3,6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자. 자, 당연하게도 매칭시킬 거는 점 A를 x1 그리고 y1, 점 B를 x2 그리고 y2, 점 C를 x3 그리고 y3라고 두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AC의 중점인 3, 요라는 녀석은 2분의 x1 더하기 x3가 되겠죠. 그치? 마찬가지로 이 6이라는 녀석도 2분의 y1 더하기 y3가 되겠죠. 근데 우리 궁금한 게 누구야? B의 좌표네. x2, y2가 궁금해. 그래서 뭐 하시면 돼? 아, 이제 얘네들 가지고 놀면 되겠네. 자, 그래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는 15가 될 거예요. 왜요? 그냥 3 곱해준 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는 얼마가 돼? 그렇지, 3이 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요 정보에 의해서는 x1 더하기 x3가 6이 될 거고요. y1 더하기 y3가 12가 되겠죠. 그러면 둘이 빼게 된다면 x2라는 녀석은 얼마가 돼? x2라는 녀석은 9가 되겠네요. y2라는 녀석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따라서 점 B의 좌표가 몇 컴마 몇? 9,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1회차 진행하면서 점에 대해서 유형별로 문제를 사실 풀어본 거하고 다름이 없거든? 특히나 이 시험지에서 나오는 이 1회차에서 나오는 시험지들은 여러분들이 점과 좌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필수적인 유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피드백하고 모르는 문제 하나 없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1회차 시험 보고 피드백 강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